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13페이지 8번에 있는 빈칸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유닛 2로 넘어가서 앞에 문제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시험 때는 못 풀 수도 있지만 빈칸 문제에 빈칸을 채우고 나서 전체적인 제목 있죠? 혹은 주제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빈칸 문제의 난이도를 잘 익숙하게 풀 수 있어야 앞에 나오는 주제 제목 문제도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수능 보기 전까지는 연습은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 할만하죠. 그쵸? 할만하고요.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 게 얘는 왜 그러냐면 쭉 읽어가면서 과연 어디가 핵심일까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빈칸이 있는 문장을 살펴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Not only하고 그 다음에 but also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not only but also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일단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나갔으니까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뀌면서 do나 does가 삽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do나 does는 해석할 필요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not only하고 but also가 쓰였으니까 최소한 몇 가지란 얘기예요? 지문의 내용이 두 가지란 얘기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쪽에 나오는 노래 선택이 있죠. 그렇죠? 노래 선택이 아닌 다른 내용을 앞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속에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노래의 선택이니까 우리는 앞쪽에서 노래 선택이 아닌 정보만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일단 처음에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빈칸 주변에 나오는 그 not only라는 단서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처음에 딱 보니까 에마 브라인들리는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은 조사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responses는 당연히 반응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가로로 또 한번 묶어보세요. 우리 아까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respond to라는 거 아까 우리 봤었죠. 그쵸? 그래서 뭐뭐에 반응하다 respond to 이렇게 하는데 respond를 이제 명사 형태로 response 이렇게 썼죠. 그쵸? 즉 respond가 됐건 response가 됐건 뒤쪽에 전치사 to하고 같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죠. 무엇에? 유러피안 로빈에. 됐죠? 유럽의 로빈새에 바로 이것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자, 노래에 대한 반응인데,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뭐가 보이냐면, 이웃새와 그리고 낯선 새들의 노래에 대한 반응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Despite the large and complex song repertoire of European robins.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repertoire는 그냥 레파토리니까 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어떤 특정한 목록. 그쵸? 걔네들도 노래에 레파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늘 부르는 노래에 리스트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도 맨날 코너 가면 부르는 노래 있죠? 친구들은 다 싫어하는데 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커다랗고 복잡한 노래에 그 리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y were able to discriminate between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 보면 discriminate between 이렇게 쭉 보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discriminate는 크게 두 가지 뜻이죠. 하나는 뭐가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차별하다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별하다의 뜻이죠. discriminate가 against하고 함께 쓰일 때 그때가 차별하다는 뜻이고 그 나머지 상황은 구별하다라고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discriminate against 그러면 차별하다. 왜 against 자체가 이제 부정적 뉘앙스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discriminate between 뭐 이렇게 쭉 나오면 구별하다. 자, 그러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복잡한 노래의 리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웃새와 낯선 새의 노래를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지금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Neighbors and strangers가 계속 지금 반복된다라는 거 보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뒤에 보니까 When they heard the tape recording of a stranger 그래서 낯선 새의 노래를 테이프로 녹음해 놓은 것을 들었을 때에도 They began to sing. 자, 이걸 들을 때는요. 즉, 낯선 새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 자, 그들은 더 빨리 부르고요. 더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overlap은 중복시키다 혹은 겹치게 하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노래를 겹쳐서 불렀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낯선 새의 노래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쵸?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자, 이 사람이 제시한 것처럼 the overlapping of song 노래를 중복해서 혹은 겹쳐서 부르는 것은 무엇이라고?
낯선 새의 노래를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이 보였고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됐죠? 낯선 새의 노래를 부를 때는 공격적인 반응을 암시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나 약간 다른 점 보이네요. This difference, 이러한 차이점은 자, 이웃새, 그 다음에 낯선 새 이렇게 딱 보이죠?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지금 요게 딱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요거 versus 이거 줄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쓰죠. 게임에 보통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죠?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결투를 할 때 round one, fight 막 그랬을 때 그렇죠? 그리고 막 하면 you win, you lose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자 많이 해봐서 그래요. 자, 아무튼 자, 우리 때는 그 스트리트 파이터가 정말 엄청난 유행이었거든요. 아시죠? 스트리트 파이터. 아도겐, 오류겐, 와타타뚜겐.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아무튼 그래서 요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냥 뭐뭐와 비교하여 적어주세요. 뭐뭐와 비교하여. 자, 그러면 이웃새 그리고 낯선 새와 비교하여. 됐죠? 이웃새와 그리고 낯선 새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반응의 이러한 차이점은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단지 언제 이웃새의 노래가 그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근데 이웃새의 노래가 이렇게 커다란 스피커에 의해서 재생이 될 때 자,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반응의 차이는 자, 요랬을 때도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요거 잘 봐야 돼. boundary between that neighbor's territory. 그 다음에 and the territory of the bird being tested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반응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territory, 영역, 영토, 그쵸? 그 다음에 boundary, 경계선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럼 사실은 맨 처음에 약간의 뉘앙스를 준 거예요. 자, 이웃새하고 낯선 새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나오는 영역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니? 그쵸? 같은 동네에 사는 새면 그러면 같은 테리토리에 사는 새면 네이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 있다가 날아온 새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인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새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온 바로 낯선 새냐 즉 영토와 경계에 따라서 울음소리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됐네요? 자, if the same neighbor song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자, 또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냐면 another boundary라는 것도 보이죠. 그렇죠? 또 다른 경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반응의 차이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바로 경계선, 영역, 영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줍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또 요거 나와요. 그쵸? 테리토리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쵸?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라도 감은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반응의 차이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 노래의 선택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아까 노래의 선택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낯선 새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노래를 중복해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 보이죠? 그게 바로 어떤 거라고?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노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앞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빈칸에는 노래의 선택이 아닌 무엇과 관련된 거? 테리토리와 바운더리와 관련된 것을 찾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뭐가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The province associated locality with familiar songs 이렇게 딱 보이죠? 네,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locality가 바로 무슨 말? 장소란 뜻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죠? 로컬이니까 장소란 뜻으로요. 자, 그러면 앞쪽에 요거 보이죠, 여러분? 그 associate하고 with 이렇게 쫙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자, 보세요. associate A, 그 다음에 with B 이렇게 쫙 쓰면 A와 B를 관련짓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냐면 A와 B를 연결해서 생각하다. 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A와 B를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connect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장소와 익숙한 노래를 관련지어서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바로 당연히 4번이 답이다. 자, 그리고 테리토리가 있기는 하지만 3번에서는 요것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poor는 바로 어떤 의미니? poor는 부족한, 떨어지는, 형편없는 그 뜻이죠. 그럼 poor sense니까 어떤 거예요?
의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토나 영역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아니죠. 그렇다면 낯선 새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푸어 때문에 얘가 있기는 하지만 푸어 때문에 3번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됐죠? 4번이 답이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자, 뒤로 가세요.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보시죠.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후딱 풀어주세요. 시간은 3분.
자, 충분히 맞추셨죠? 이건 충분히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의 답은 2번이죠? 그렇죠? 두 가지 선수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즉, 정신적인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2번의 답은 5번이죠? 그렇죠? 5번이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가볍게 보고 다른 문제를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장이니까 중반부 이후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밑에서 있는 부분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Drive applies direct force on your physical and technical gears, strengthening and polishing them so they can spin with vigor and purpose.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 딱 보면 drive는 여기서는 추진력이라고 보면 딱 좋아요. 어떤 것을 몰고 가는 힘. 그렇죠? 그러면 추진력이 apply direct force on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apply는 원래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원하다, 신청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인 힘을 어디에? 당신의 신체적인, 기술적인 기여에 바로 적용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여는 바로 뭘까요? 기여. 그쵸? 여러분 그 겨울에 나갈 때 겨울에 이제 하이킹 같은 거 할 때 윈터 기어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렇게 듣기에도 잘 나온다. 알겠어요? 이때 기어가 장비죠, 장비. 그쵸? 장비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신체적, 기술적인 장비에 직접적인 힘을 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신체적인, 기술적인 장비가, 즉 신체적, 기술적인 능력이 좀 더 힘있게 움직이게 만들어준다고. 그쵸? 뭔가 추진력이 있어야죠. 나 다음 달에 시험 정말 잘 볼 거야. 이런 식의 추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더 힘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아시겠죠? 조금만 더 기운내요. 자, 그러면 strengthening and polishing them 무슨 말이니? 강화시키고 그리고 바로 polish는 바로 무슨 말? 윤이 나게 하다, 광택이 나게 하다. 무슨 말이에요? 기름칠을 잘 해서 잘 굴러가게 반짝반짝 빛나게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So they can spin. 그래서 바로 당신의 기어, 즉 장비들이 어떻게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회전할 수 있도록 장비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됐어요? 장비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with vigor and purpose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활력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while desire might make you spin those gears faster and harder as you work out of practice 이렇게 보이죠? 자, desire 어떤 바램이라든가 욕망이 1등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램이라든가 욕망이 당신의 spin 자, 당신이 spin those gears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체적 기술적인 장비들을 회전시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열심히 당신이 운동을 하거나 연습을 할 때 1등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으면 잘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추진력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무엇들을 바로 그러한 장비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추진력이 중요한다고. 됐죠? 됐네요. 답은 충분히 2번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네요. 자, 옆으로 가세요. 2번의 함축음의 추론 문제인데 와우, 이렇게 느껴지면 정말 쉽게 잘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 거기 The scent is like a flag pin 요거 있죠? 그 다음 한번 해석해 볼까요? scent는 바로 뭐? 냄새라고 볼 수 있죠. 혹은 향기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자, 냄새가 무엇과 비슷하다고? flag pin이라는 건 바로 뭘까요? flag pin. 핀은 말 그대로 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옷에 이렇게 꼽는 그 핀 같은 거 있죠? 그렇죠? 플래그 핀이니까 바로 어떤 거야? 국기 배지라는 거죠. 그렇죠? 국기 배지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죠. 요런 거. 자, 요렇게 이제 국기 배지 같은 거 옷에 다는 내가 일부러 그 친미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구글에 검색하니까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기 배지. 코리안 플래그라고 찾았어야 됐나요? 자, 아무튼 자, 요거고요. 자, 그럼 이제 결국은 그 냄새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국가를 나타낸다라는 게 볼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냄새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면 보세요. 대부분의 곤충의 의사소통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고? 화학물질을 바탕으로 합니다. 무엇이라고 알려진? 페로몬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쵸? 페로몬이라고 알려진 화학물질을 바탕으로 하고요.
with specialized glands releasing compounds to signal emergencies or signpost the breed to feed. 이렇게 딱 보이죠? 요거 해석 잘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끊어주세요. 딱 끊어주시고 뭐가 보이니? with가 딱 보이죠? 그쵸? with가 보이고 뒤에 명사 보이고요. 명사 보이고 이렇게 뒤에 또 뭐가 보이는 거야? ing가 딱 보이죠? 여러분 동사 ing는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이런 식의 능동의 느낌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자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뒤쪽에서 뭐가 보이는 거야? ing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이렇게 딱 보이면 분사 구문이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자고 그랬었어요? with가 뭐뭐와 함께 그 뜻이니까 앞에 거 그리고 뒤에 거와 함께 그 뜻이니까 몇 개? 두 개라 그랬잖아. 좀만 더 기분 내. 자, 두 개라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해석할 때는 with를 무엇처럼? with를 and처럼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명사를 무엇처럼? 주어처럼 그쵸? 그리고 뒤에 나오는 ing 능동이니까 그냥 동사처럼 그리고 명사가 뭐뭐 하다. 됐죠? 그리고 명사가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쫙 읽어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specialized gland니까 gland는 밑에 보이죠? 그쵸? 어떤 그 호르몬 같은 것을 이제 분비하는 분비샘인데요. specialized니까 전문화된 무슨 말이야? 어떤 특정한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는 분비샘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전문화된 분비샘이 배출합니다. 자, 컴파운드는 화합물이죠. 그쵸?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쵸? 화합물을 배출합니다. The signal emergencies. 이때 시그널은 신호를 보내다. 그쵸? 그러니까 곤충들이 약간의 그 화학물질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배출을 하면서, 비상 상황이야.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signpost는 말 그대로 이제 방향을 가리키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인을 보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경로에 대한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어디로 가는? 바로 먹이로 향하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emergency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푸드에 대한 경로를 알려주거나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을 바탕으로? 바로 화학물질이라든가 혹은 화합물을 분비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고양이들이라든가 다른 동물들도 그 자신의 뭐예요? 그 약간 그 소변 같은 걸 통해서 영역 표시 같은 걸 하잖아요. 여기 내 땅이니까 이 냄새 맡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 이렇게 자신의 몸이 뻗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게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핥히면서 자신의 자국을 남겨놓죠. 그게 바로 내 땅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집 그 뭐지 그 벽에 모퉁이마다 다 우리 집 바로가 다 긁어놨어요. 그쵸? 굳이 야 그거 되게 웃기지 않냐? 그 집에 고양이는 걔밖에 없어요. 걔밖에 없으니까 굳이 자신의 영토라고 자기 집이라고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요. 늘 그렇게 표시를 하세요. 대체. 아무튼 어찌됐건 나도 그 집에 이제 얹혀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요.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봐요. 자 군집이라든가 집단이죠. 그 다음에 멤버십이니까 어떤 거야? 거기에 소속해 있는 회원이라는 거죠. 그쵸? 군집에 속해 있는 그 회원 자격은 표시가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또한 화학에 의해서도. 그쵸? 그러니까 화학물질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 분비하는 것도 있고 앞에 나왔던 화학물질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Although ants don't tell individuals apart by their personal aromas, the way hamsters do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햄스터가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됐죠? 올드오가 보이면 기본적으로 어디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가볍게 읽어가요. 자, they do recognize. 자, 그리고 딱 보이죠? 그래서 they는 당연히 개미들이 될 것이고 일반 동사 원형 앞에 두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개미들은 햄스터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인식합니다. 알아봅니다. 됐죠? recognize 알아봅니다. 무엇을? 서로를 알아보죠. 무엇으로써? 같은 둥지에 살고 있는 애거나 아니면 자 외부에서 온 개미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바로 보이죠? 오더가 바로 무슨 말이니? 오더가 냄새죠. 그렇죠? 냄새를 무엇으로써? 공유된 정체성의 신호로서. 됐죠? 공유된 정체성의 신호로서. 즉 옆에 냄새를 딱 보고 이게 뭐야? 이 새끼 딴 놈이네?
그다음에 우리 친구구나. 이렇게 이제 냄새를 통해서 알아본다라는 거죠. 됐네요. 자, 그래서요. as long as는 뭐만 한다면 그 뜻이죠. 그래서 그 개미가 보여준다면 혹은 나타낸다면 바른 emblem. 원래 여러분 emblem 바로 무슨 말이니? emblem은 상징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어떤 특정한 그 기관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로고 같은 거 있죠. 로고. 요런 거 이투스라는 걸 알리는 거고, 그쵸? 우리 대표적인 게가 엠블렘은 그 자동차 마크 있죠? 그쵸? 그걸 엠블렘이라고 보면 되죠? 뭔지 아시죠? 이렇게 딱 H 있으면, 현대자동차구나. KIA가 있으면, 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엠블렘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상징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우리 집단에 속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어드미트,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라는 것이 마치 한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을 나타내 주니 국기 배지와 같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뭐가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individuals 하면서 쭉 나오는 거 있죠. 즉 밑에 쭉 보면 자, members of a group are identified by a shared distinctive smell 이렇게 보이죠? 공유된 그 다음에 distinctive는 어떤 거예요? 그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그 말이겠죠? 그렇죠? 독특한 냄새에 의해서 식별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거 답으로 고르기 조금 애매하죠? 그 같은 맥락으로 함축음이 추론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 건데요. 그래서 어디로 일단 넘어갈 거냐면 26페이지 유닛 3 거기에서 1번 지금 풀어주세요. 26페이지 1번 시간은 2분. 다 푸셨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 그 밑줄을 보면, 자, 그러한 문들은 열렸고 지금은 닫혀 있다 그 얘기죠. 그쵸? 무슨 얘기인가요? 문을 열어놨다가 지금은 닫혀 있다라는 거니까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일단 참고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지금 지문소에서 쭉 살펴보면 요걸 왜 우리가 이맘때 지금 푸냐면요. 여러분 그 함축음의 추론이 꼭 수능 때 가면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밑줄은 전체적인 주제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센트 있죠? 냄새와 관련된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풀리죠. 그쵸? 자, 그러나 밑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두 가지 소재를 다루고 있는 글에서는 둘 중에 어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문이 열렸다가 지금은 닫혀 있다 이 부분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장르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무브먼트와 관련이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타일 잘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주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 두 개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고전 장르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고전적인 장르니 이렇게 시작해요. 자, 참고로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클래식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classical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구별 좀 해주세요. 자, 일단 클래식은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고전 작품. 그쵸? 우리가 뭐 클래식을 감상한다 뭐 그런 말 하죠? 그쵸? 고전 작품 그 뜻이 있고요. 형용사를 쓰이면 이게 고전의 그거 아니야. 헷갈리면 안 된다. 형용사를 쓰이면 클래식은 전형적인, 대표적인, 일반적인. 됐죠? 전형적인, 대표적인에서 typical. 자, 어떤 것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랬을 때 classic example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classical은 형용사를 쓰이고 여기 형용사를 쓰였을 때 고전의, 옛날의 그 뜻으로 쓰입니다. 고전의, 옛날의.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차르트라든가 뭐 베토벤 있죠? 그때 그냥 classic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classical music 이렇게 해줘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고전 음악 장르니 혹은 고전 장르니 not only assumes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assume이 있고 밑에도 assume이 있는데 둘이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자, assume이 뒤에 그냥 목적어를 갖는가 아니면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를 갖는가 좀 차이가 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assume이 그냥 명사만 갖는다. 명사만 가지면 그때는 뭐뭇을 취하다 혹은 가져가다 무엇과 take하고 비슷해요. 뭐뭇을 취하다, 뭐뭇을 띄다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 딱 쓰면 assume responsibility 이렇게 하면 책임을 떠맡다. 책임을 take 가져오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책임을 떠맡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근데 똑같이 assume인데요. assume이 이렇게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대디아를 쫙 가져오면 그때는 자 take me가 아니라 그때는 뭐뭐라는 것을 가정하다. 그때는 이제 suppose의 느낌이다.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해석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딱 보니까, 고전 장르는, 자, 무엇을 띈다고? 일관성을 띌 뿐만 아니라, 됐죠? 일관성을 띌 뿐만 아니라, 자, 또 무엇을 가정한다고? 그 장르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상당 기간 동안, 됐죠? significant는 꽤 많은 상당 그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장르라고 한다고. 됐죠? 장르에 대한 이야기죠. 자, if a cycle of its consistent media production occurs over a relatively brief period of time 이렇게 보이죠. 사이클은 주기죠. 그래서 일정한 혹은 일관성 있는 미디어 생산의 주기가 발생한다면 over 뭐뭐 동안에 그렇게도 쓰입니다. relatively brief period of time 이렇게 딱 보이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한다고? 무브먼트라고 한다고. 됐죠? 그대로 가져간다. 특히 이렇게 따옴표로 줬으면 그냥 문맥상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그냥 고유명사처럼 취급해도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장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이죠? 그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게 장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지속되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무브먼트라고 한다고. 이 두 가지 이제 차이점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뒤에 보니까, 자, 무브먼트라는 것을 이렇게 쭉 나와요. 그쵸? 장르하고 무브먼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무브먼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자, 무브먼트라는 것은 cohesive는 이제 응집력이 있는, 결속력이 있는, 됐죠? 응집력이 있는 그룹핑, 분류입니다. 됐죠? 그룹핑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집단으로, 특정한 부류로 이렇게 분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딱 모아놓은 거야. 그죠? 모아놓은 거. 그래서, 얘네들끼리 비슷하니까 이렇게 그룹핑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무브먼트라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거나 결속력이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분류야. 그죠? 분류가 되는 거고, 미디어 생성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에 약간 구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속된 그 뜻이에요. 바운디드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구속된 뭔가 결속력이 있는 것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 그게 바로 뭐죠? 무브먼트다. 자, 그 다음에요. Various new waves of media making. 그래서, 다양한 그 미디어 제작의 새로운 물결. 그대로 가볼까요? 자, 그게 이제 프랑스와 중국과 그 다음에 이란에서 그렇게 나타났을 때, they do not last forever. 그래서 얘네들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무브먼트 이야기를 하고요. 잘 따라와. 자, 무브먼트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죠. 그쵸? 결국은 그럼 어떤 거야?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이제 무브먼트다. 계속 비슷한 맥락이야. 됐지? 자, 앞에서 차이점을 말해줬을 때 그 차이점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 돼. 상당 기간 동안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고? 장르가 되는 거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면 그건 무엇이라고? 무브먼트라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 무브먼트에 관한 사례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밑에 쭉 보니까 they occurred, 발생했지. 어디에서 발생했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발생을 한 거지. 그치?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는 거야?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짧다란 느낌이 더 강해요. 그쵸? 자, 그리고 보세요. 미디어 제작자들이 자, can be inspired, 영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무엇에 의해서? Soviet montage filmmakers or the Italian neorealist, but they cannot become an Italian neorealist or Soviet montage filmmaker. 이렇게 딱 보이죠? 이것에 영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무브먼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무브먼트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얘네들 무엇에 관한 사례라고? 무브먼트에 관한 사례라고. 무브먼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무브먼트인 채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요, 봐요. 그러한 문들이죠. 어떤 문들이야? 무브먼트와 관련된 문들이겠지. 그치? 그거 봐봐. 자, 문이 열렸다가 지금은 닫혀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쵸? 일정 기간 동안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지. 그치? 일정 기간 문을 열어놨다가 지금은 닫아놨다는 의미니까 영원히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상당 기간 동안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지속되는 무엇이 아니라고? 장르가 아니라고. 그쵸? 그럼 이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거 자, 상당 기간이냐? 비교적 짧은 시간이냐? 그리고 밑줄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싹 다 무엇과 관련있으니까 무브먼트와 관련있으니까 밑줄도 무브먼트가 될 것이다. 됐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봐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니? 장르는 지속됩니다. 잘 들어. 장르는 지속됩니다.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무엇보다? 앞에 나오는 무브먼트의 경우보다. 됐지? 자, 그리고 보통 생산적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에 무엇과 관련이 있다? 밑줄은 무브먼트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거 봐야죠. 그래서 unlike a genre, 장르와는 다르게 다양한 무브먼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last, 지속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뭐가 답이라고? 여기 답이죠. 그쵸? 그리고 movement라고 그대로 그냥 보는 게 더 좋고요. 이걸 굳이 우리말로 옮긴다면 동향? 뭐 그 정도. 어떤 흐름이라든가 추세, 약간의 트렌드 있죠, 트렌드. 트렌드의 느낌이 바로 여기서는 movement다. 됐죠? 아무튼 그냥 movement로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강조합니다. 어떤 거?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 비교 뒤져 있을 때 밑줄, 함축음 주는 문제 나왔을 때 둘 중에 어떤 거냐? 그거 반드시 확인한다. 밑줄, 주변의 내용까지 같이 보면서. 알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18페이지 그리고 19페이지 두 문제 또 풀겠습니다. 자, 제목과 그다음에 어법 문제 지금 또 풀어주세요. 시간은 3분. 18, 19 얼른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둘 다 3점인데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그 제목이죠. 제목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당연히 반복 강조되는 말, 상위 개념, 주제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서에서 나왔던 반복되는 말 중에서, 즉 키워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약간 비슷한 이미지의 무엇으로 지문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표현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제목은 오히려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살짝 지문서에서 보지 않은 표현이 나오면 오히려 조금 더 확신해가지고 확인해 줘야 돼요. 왜?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거야. 됐죠? 주제는 지문 속에 있는 말을 활용해. 그래서 주제는 지문 속에서 못 봤던 단어가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있다. 그럼 과감하게 X 표시하면 돼요. 근데 제목은 지문 속에 있었던 걸 살짝 새로운 표현으로 바뀌기 때문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낯선 표현이 보인다. 안 봤던 게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더 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지금 이 제목 문제,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종적, 그 다음에 민족적인 관계는 자, 오늘날 더 낫습니다. 과거보다. 무슨 얘기예요? 좀 개선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선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나 many changes are needed. 그래서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이 되기 전에 스포츠가 바로 inclusion and fairness라는 거 보이죠? inclusion이라는 것은 무엇의 반대 느낌이겠어요? exclusion의 반대 느낌이니까 차별이 아니라 약간 통합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스포츠가 통합과 그 다음에 공정함의 모델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스포츠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전히 바로 인종적인, 민족적인 차별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The challenges today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오늘날의 challenges, 도전과제, 즉 어려움들은 다릅니다. 무엇과? once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challenges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날의 도전 과제는 다릅니다. 자, 무엇과 다르다고? 20여 년 전에 직면했던 것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도 옛날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도전 과제는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And experience shows. 그리고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when current challenges are met. 이렇게 보이죠. 현재의 도전 과제나 어려움이 매트가 될 때. 그래서 매트는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미트에서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이 미트가 독해에 나오면 만나다라는 뜻으로는 좀처럼 안 나오죠. 그렇죠? 듣기에서 만나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고 독해에서 나왔을 때는 어떤 것을 충족시키다. 이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봐요. 현재 도전 과제가 충족이 될 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어려움이 해소될 때 그 얘기야. 챌린저는 도전 과제라는 의미에서 difficulty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려움이 충족될 때, 현재 어려움이 해소되고 해결될 때, 자,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는. 됐지? 무슨 말이에요? 한번 어떤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뭔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도 어려움이 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과거보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은 남아있다라는 뉘앙스죠. 그쵸? 됐네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야? 앞에 나오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될 테니까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딱 이제 끊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for example 이하의 내용이 앞쪽과 같은 맥락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쭉 읽어가면 된다라는 거야. 과거에도 있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어려움이라든가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once racial and ethnic segregation is eliminated 보이죠? once는 주어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일단 뭐뭐 하면 그쵸? 자, 그러면 인종적인 그 다음에 민족적인 차별이 제거되고 사람들이 함께 오게 되면 they must learn to live. 자, 그들은 배워야 합니다. 생활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play 같이 지내는 법을 서로 그렇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
서로 경험하는 게 다르고 서로 문화적인 생각이 달라서 이들과 함께하는 법을 또 배워야 돼. 무슨 얘기야? 처음에는 혹은 과거에는 아예 그냥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어려움이 좀 많이 해소되어서 이제 함께 하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지. 함께 하면서 이제 뭘 배워야 돼? 저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나타난다.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됐네요. 그 다음에 meeting this challenge. 자, 이러한 어려움을 충족시키는 것 혹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충족시키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 거라고? 뭐뭐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헌신이라든가 전념이죠. 그래서 동등한 대우죠. 플러스는 그냥 게다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봐도 돼. 그냥 더하기라고 보면 돼요. 또 추가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아,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니? 계속해서 뭔가 해야 될 일들 여전히 진행되는 도전 과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됐네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문제까지 살펴보니까 이것 중에서 어떤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Challenges are never met once and for all the time. all time 보이죠? 자, 보세요. 도전 과제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 번, 그리고 for all time, 영원히. 무슨 말이야? 한 번으로 쫙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Never once and for all time 이렇게 쫙 보이죠? 그쵸? 이걸 통해서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몇 번? Ongoing challenges in sports, racial and ethnic issues. 그래서 ongoing이 바로 이제 지속되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답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쵸?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뭐 원인과 결과 이 얘기 없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인종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팀 스포츠가 키워드 아니었어요. 그쵸? 팀 스포츠가 키워드 아니었고, 그 다음에 협력이라든가 협동인데요. 스포츠맨십 이거 나오지도 않았죠. 그쵸? 그래서 답은 당연히 몇 번? 1번이 답이다. 자, 옆으로 가서 어법 문제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자, 어법은 여러분 있잖아요. 헷갈리면 뭐 하자고? 헷갈리면 해석 한번 해보자고. 됐죠? 헷갈리면 해석 한번 해보자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전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어디에 밑줄이 있으면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당연히 뭘 찾아서 주어를 찾아서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봤죠. 특히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뒤쪽에서 동사 다음에 보어나 목적어까지, 관계대명사 주격이 보이면 뒤에 동사 다음에 보어나 목적어까지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곳까지 가로로 묶는다. 됐죠? 관계대명사 주격이 보이면 동사 뒤에 보어 혹은 목적어가 나올 건데 거기까지 가로로 묶어서 앞에 거 수식한다. 됐죠? 자,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psychologist, 요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주어 복수죠? 복수니까 당연히 have 쓴 거 맞았죠? 그쵸? 여기 맞게 쓰였고요. 아이, 설마 이걸 주어로 보지를 않으시죠? 그쵸? 이렇게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즉, 동사를 단수, 복수를 쓸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잖아요.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약간의 거리를 둔 맨 앞에 있는 거 찾아가는 거.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psychologist가 복수니까 뒤에 have 맞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요. 요거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린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딱 and에 박스 보세요. 여러분, and는 앞뒤가 같은 구조라고 했죠. 그쵸? 자, 근데, 자, and를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이렇게 딱 and가 보인단 말이에요. and는 앞뒤가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앞뒤 A하고 B는 같다 그랬었어요. 자, 뭐가 같다고? 형태라든가, 기능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능이라는 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앞쪽이 목적어면 얘도 목적어, 얘가 동사면 얘도 동사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쵸? 근데 자 봐요.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요. 여러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들. 일단 명사 있죠. 그쵸? 그 다음 무엇도 돼요? 대명사도 되잖아. 그쵸? 그 다음 또 무엇도 될까? 의문사, 주어, 동사도 목적어예요. 잘 들어요? I know him. him 목적어죠?
그쵸? 흰 목적어입니다. I know that he is rich. 이것도 목적어죠? I know what he likes. What he likes. 이것도 목적어죠. 그쵸? 그러면 목적어라는 기능이라고 보이면 반드시 앞뒤에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기능상 충족만 되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앞에 뭐가 보이니? 앞에 이렇게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앞에 about이라는 전치사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명사 나오겠죠? 또 무엇도 가능할까요? 또 동명사도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무엇도 가능해요?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가능하죠? 그쵸? 의문사, 주어, 동사. 근데 요 자리에 의문사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봤던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봤던 게 what 있겠죠? 그쵸? 그럼 what으로 시작하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겠어요? what으로 시작하면 당연히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how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how로 시작하면 뒤에가 어떤 문장? how는 부사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전치사 다음에 what을 쓸 거냐, how를 쓸 거냐 이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how가 보이면 뒤에가 어떤 문장? 주어 동사 보어나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다. what이 보이면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뭐가 쓰이면 whether 있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가 쓰여도 뒤쪽에 how처럼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리고 whether는 중간에 무엇이 or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딱 보면 되죠. 됐죠? 이렇게 해서 전치사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되는데 잘 들어. 이걸 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때 의문사를 what을 쓸 거냐, how를 쓸 거냐, whether를 쓸 거냐. 바꿔 말하면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이렇게도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걸 왜 의심을 안 했냐면 and 앞뒤는 구조가 같다라고 해서 and 앞에 what이니까 뒤쪽에서도 what을 쓴 거 맞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what이 쓰였으면 뒤에가 어떤 것인지도 불완전한 문장인지도 같이 확인해 주라는 거야. 봐요. 자, 얘는 지금 what the child is doing 이렇게 딱 보이죠? 주어하고 동사 보이고요. doing 다음에 뭐가 없어요? doing 다음에 목적 하나 없죠. 그쵸? 그러니까 what 다음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what을 쓴 거 맞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뒤에 보면 what은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해서 그게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렇게 딱 나오지. 뭐가 보이니?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뒤에 빠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틀렸죠. what은 뒤에 어떤 문장일 때? 불완전한 문장일 때 쓴다 그랬었죠. 그쵸? 그러면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본다 그 뜻에서 여기서는 문맥상 whether로 바꿔줘야 맞습니다. 중요한 건 and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앞뒤가 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기능이 우선이니까. 자, 봐요.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것은 꼭 what으로만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야. 뭐가 될 수도 있어? how가 될 수도 있고 whether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보이면 what이 보이잖아. 그럼 뒤에가 좌우지가 어떤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거 따져봐야죠. 그쵸? 근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일단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 있죠? 3번 딱 보면 3번은 지금 앞에 전체적인 구조까지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안전한데요. 자, 일단 보면 they are doing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죠? they are doing 이렇게 딱 보이는데 자, 일단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죠?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고 그다음에 전치사죠. 아까 어떻게 쓴다 했으니? 여기 봐요. 전치사 다음에 whether 보였지. whether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 했었어?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 볼 수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딱 보이고 어디서부터 what they are doing 여기까지 있죠? 뒤에는 helps가 주어고 아니 동사고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주어 자리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what으로 시작하는 게 들어갔구나. 자, 그러면 잘 봐. what은 뒤에가 어떤 문장이 돼줘야 돼?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돼줘야 맞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 돼서 역시 doing 다음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능동으로 해줘야지 what가 쓰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그럼 해석해봐.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것. 맞았지? 그치?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어법도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자, 근데 요 자리에 이렇게 쓰면 맞는데 이걸 이제 뭘 쓰면 안 되겠어요? 그들이 행해진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왜? what은 뒤에가 목적 하나 빠진 문장이 와줘야 되는데 요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잘 봐. 이걸 쓰게 되면 주어, 비동사, PP니까 완전한 구조가 되니까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요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이렇게 딱 적어주시고 잘 들어봐. 잘 들었던 것이 잘 자리 잡혀서 한꺼번에 빵 터지는 날이 수능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때 갑자기 잘 풀리고 막 그럴 수도 있다고. 뭐야 해석이 잘 되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진짜로 설레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자리 잡혔던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빵 터지기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습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산수 있죠, 산수. 사칙연산. 그거 내일 시험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직전 보충하실래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존내 긴장되냐? 난 나눗셈 못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지. 그치? 그러면 그건 연습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죠. 왜? 그것과 관련된 학습의 임계점, 학습의 한계점을 이미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니? 연습 안 해도 늘 그냥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학습의 임계점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도달해서 그걸 넘어가기 전까지는 중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기복이 있을 거야. 그 기복이 있더라도 곧 있으면 내가 임계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수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잘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능 때 한꺼번에 이거 다 맞출 수 있다. 왜? 내가 문법을 정확하게 다 아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몇 개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었던 것이 적용되는 문제가 나와서 나한테 자신감을 주고 또 점수에 대한 상승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요. 자, 4번 있죠, 4번. 4번은 지금 대명사의 밑줄인데요. 대명사의 밑줄인데, 자, 봐요.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이렇게 딱 나오죠. 자, 여기까지 딱 가로를 묶어주세요. 자, 그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됐죠? 그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만듭니다. 그들을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잘 들어요. 자, 목적어 자리의 대명사죠. 목적어 자리의 대명사는 항상 무엇과의 구별이라고? 무엇과의 구별? 제기대명사와의 구별이다. 됐지?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보이면 제기대명사와의 구별이다. 자, 제기대명사는 언제 쓴다 그랬었어요? 제기대명사는 주어하고 뒤에 무엇이 목적어가 같을 때 쓴다 그랬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어는 누구니? 맨 앞에 they가 주어니 아니면 knowing they are giving까지가 주어니? 그치, 동명사가 주어지. 그치? 동명사 knowing이 주어야. 무엇을 아는 것 이게 주어지? 그러면 동명사 주어하고 뒤에 them이 같아질 수가 있냐 없냐? 없잖아. 그쵸? 주어가 그냥 they야. 그러면 뒤에 them이 쓰였어. 그럼 둘이 같은 거라고 봐도 돼. 근데 주어는 동명사야. 동명사가 어떻게 them이 될 수 있냐고. 그쵸? 앞에 나온 주어하고 다르죠? 주어하고 지금 같을 때 쓰는 게 요거라겠는데 앞에 나온 주어하고 얘는 아니 주어는 동명사야. 주어는 동명사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them하고 같게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인데 다르면 그대로 그냥 대명사다. 따라서 그냥 그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4번의 them 맞게 쓰였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봐요. 자, 5번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수능에 안 나오리란 법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걸요? 선생님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 그런 걸 묻는다고요? 심지어는 과거에 뭐가 나오는 줄 아니?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쓴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비교급 강조할 때 뭘 쓰니? 베리를 쓰니 이분을 쓰니? 헷갈리냐? 베리는 안 되지. 그치? 베리는 안 되잖아. very longer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훨씬 더 길다. 어떻게 쓰는 거야? much longer, even longer, still longer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수능에 나왔었다고 과거에.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놓치지 말자는 얘기고요. 자, 보세요. 자, 앞에 보니까 스탑이 딱 보이는데 요거 우리 근데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이제 기억날 것 같은데 자, 적어봐요.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딱 쓰거나 아니면 뭘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ing 쓰는 경우 있죠? 그쵸? 어떻게 해석하자고?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러지 말고 얘는 순차적으로 해석합니다. 멈춰서 뭐뭐 하다. 됐죠? 멈춰서 뭐뭐 하다. 이렇게 딱 보는 거고 ing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말 그대로 이제 안 하는 거죠. 그쵸? 뭐 많은 것을 그만두다 말 그대로 이제 안 하는 건데요. 자, 그럼 봐요. 자, 어떻게 해줘야 맞겠냐? 해석해봐야 돼. 그치? 자, 뒤에 보니까 그들은 깨달을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야, 뭔가를 깨달으려면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안 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지 깨닫는 게 일반적이지. 그치?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뭐가 맞는 거야? 자, 요대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만약에 멈춰서 생각을 했다면. 됐죠? 멈춰서 생각을 했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맞았죠? 그쵸? 오히려 뭘 쓰게 되면 thinking 이렇게 쓰면 오히려 틀리겠죠. 생각을 안 하면 깨달을 수가 없고 생각을 하면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명사를 쓰면 요거 뭔가 하는 거야. 하는 거고 ing는 안 하는 거고. 됐죠? 자, 요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딱 한 문제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 5번. 얼른 풀어주세요. 20페이지 5번. 시간 1분. 아니, 2분. 풀어주세요. 기운 내자. 마지막. 여러분 그 선택의 어휘잖아요. 안 나오길 바라면서 대비는 해야 돼요. 키워드 3개 고르는 거죠. 그쵸?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틀린 거 하나만 고르는 밑줄형 어휘하고. 그쵸?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주제나 제목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가면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상황과 현실이 조금 다르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 is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who after all are accustomed in real life to people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이렇게 보이죠? 왜 영화의 순수한 연기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말 그대로 연기가 왜 관객들에게는 unnatural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가? 그쵸? 자, 관객은 결국 익숙합니다. be accustomed.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to. 뭐뭐에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be used to. 그 다음 뒤쪽에서 in real life가 중간에 살짝 따라 보면 돼요. 자, 봐요.
현실에서는 어디에 익숙해요? 사람들에 익숙한데 그 사람들의 표현이 more or less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거나 아니 더 많거나 혹은 더 적거나 그 말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표현이 indistinct 무슨 말이에요? indistinct 불분명한 그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딱 뭔가 이렇게 딕션도 좋으면서 명확하게 딱딱 귀에 막 이렇게 막 꽂히게 막 그렇게 발음하고 그렇게 말하고 막 그래요? 애매하게 대충 알았어.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익숙하면서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연기하는 행위들 있죠. 되게 어떤 것들이 많은 거야? 과장되고 순수하게 말 그대로 연기야. 그러니까 현실과 다르게 약간 과장되고 지나친 표현들이 많아. 근데 왜 그걸 사람들이 현실에서와 다르게 표현되는 영화 속의 상황을 부자연스럽다라고 안 느끼냐고. 그쵸? 우리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와, 재밌다. 그 생각이 들지. 뭐래? 누가 저렇게 말해? 과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냐, 안 하냐? 안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주 sharp,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리하진 않아요.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자,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밀접하게 가까이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The play of the features of their fellow man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동료들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움직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fellow man은 그냥 주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 사람의 그 다음에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 됐죠? 주변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observing closely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원래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나 영화 속에서는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야. 자세히 관찰하면 이거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영화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영화 속이 됐건 현실이 됐건 사람들은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니까 어떤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그걸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니? 어떤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명확한 비교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밀접하게 주변 상황을 관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잘 봐. 앞에 나온 내용 한번 생각해보자.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딱 밑줄 보세요. Not very sharp 밑줄. 아주 예리하거나 날카롭진 않지. 그 다음에 not observing closely. 됐지? 비슷한 말이지. Not very sharp. 아주 날카롭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closely. 밀접하게 관찰하지도 않아. 됐죠? 밀접하게 관찰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에 grasp 보이죠? 자, grasp는 바로 무슨 말? 파악하다. 됐죠? 파악하다. 혹은 감을 잡다. 적어보세요. 그들이 보는 것의 의미를 그냥 파악하고 감을 잡는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잘 들어. grasp는 바로 뭐라고? 그냥 감을 잡다의 느낌인 거야. 여러분 그 감을 잡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그치? 아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 잡았어요. 이거하고 선생님 이해했어요. 다르죠? 그래서 이해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완전하게 다 안다는 느낌인 거고 감을 잡았다라는 것은 대충 방향만 잡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grasp이 앞에 나오는 무엇과 not very sharp, not observing closely 이 부분과 가깝다. 그래서 satisfied가 맞는 거지. 그렇죠? satisfied가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보면 지나치게 강조된 그런 표현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nd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자 그리고 as far as 뭐뭐 concerned 무슨 말? 뭐뭐에 관해서는 그 뜻이죠. 뭐뭐에 관해서는 자 그래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그들은 영화를 무엇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바로 모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로 봅니다. 그렇죠? 영화는 그냥 자연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예술로 보는 거야. 무슨 얘기야? 영화를 자연에 대한 모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 본다. 영화를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 봅니다. 따라서 영화 속에서는 현실과 다른 것이 나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니? 이거 잘 봐야 돼. 자, 사람들은 영화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즉 현실이라고 봐야 돼. 적어놔.
현실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예술로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현실과 달라도 괜찮아. 오히려 영화는 현실과 달라야 매력적이지. 그치? 야, 영화는 현실과 똑같이 해가지고 뭐지? 청소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걸 3시간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봐. 누가 보겠냐고. 그치? 그걸 누가 보겠냐고. 그치?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현실에서는 막 수능 준비하려면 1년 동안 막 공부해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이나 10초면 끝나. 갑자기 서울대 가고 막 그래. 그쵸? 갑자기 막 머리 이렇게 질끈 동여매고 막 이렇게 공부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합격증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머리 질끈 동여매면 똑같지.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자, 그래서요. 해봐요. 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보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술적인 혹은 현실적인 representation, 나타냄 혹은 재현. 나타냄이라든가 재현. 자, 그건 항상 설명하고 refining, 다듬고 명확하게 합니다. 묘사되는 물체를. 자, 그러면 예술이냐 현실이냐? 무슨 얘기? 영화냐 현실이냐? 됐지? 그 다음 밑에 보니까 things that in real life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현실에서의 것들이 자 완벽하지 못하게 실현되며 단순히 힌트만 제공되고 다른 것들과 이렇게 entangled 무슨 말이니? 얽히고 설켜 있지. 그치?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설명해 주지. 다듬지. 명확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현실과 다른 상황이니까 이걸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현실에서는 이렇게 된 것들이 이렇게 쫙 가로를 묶어보세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된 것들이 바로 어디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낸다고? 완전하고, 그쵸? 전체적이며, 그 다음에 관련 없는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 됐지? 관련 없는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 관련 없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뭐가 맞는 거니? 영화 속에서는 관련 없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니? 다 개연성이 있어요. 그걸 바꿔가려면 처음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게 뒤쪽에 일어나는 사건과 연결되는 일종의 복선의 역할을 대부분 하죠. 그쵸? 그래서 현실은 관련 없는 사건들도 많죠. 그쵸? 그러나 영화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니까 관련 없는 사건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답이라고? 5번이 답이라고. 됐습니까? 좋아요.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제 과제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고생했습니다.